모니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가중과 마노미터에서 여러 가지 유체들이 섞여져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압력의 차이를 구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이를 사용하는 법, 두 번째는 이제 깊이를 사용하는 법. 압력의 차이를 계산하는 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값을 얻게 될 거죠. 그리고 이제 압축속을 고려한 경우에, 다시 말해서 덴서티가 변할 경우에는 이제 덴서티의 변화를 고려한 식을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압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대기의 경우 온도가 변하고 온도가 변할 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밀도도 같이 변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가지고 압력의 분포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을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밀도가 이렇게 계속 변하게 되는데 압력은 과연 그럼 어떻게 될까? 압력은 다 모든 걸 다 떠나서 당연히 압력은 위보다 밑에가 크겠죠. 왜냐하면 공기에도 자체가 아무리 질량이 뭐 덴서티가 작하더라도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무게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밑에는 압력이 크고 당연히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력이 낮게 된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뭘 또 알았죠? 밀도도 똑같이 낮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는 압력과 밀도가 다 낮다. 다시 말해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높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은 낮게 된다. 또 밀도 또한 낮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압의 경우에 이제 고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고 밀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압력도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밀도가 안 바뀐다면은 압력을 계산할 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EC, DT, BT, BT 마이너스 이제 여기에 변하냐 안 변하냐에 따라서 만약 여기에 변하면은 이제 그곳에 덴서티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식을 대입해가지고 이 관계식을 쓰면 되는 거고 만약 덴서티가 안 변하면 그냥 이 식을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산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풀면 되는 거고. 자, 이 식은 어디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지된 위치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흐르면 이걸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정지된 위치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덴서티가 컨스탄트냐, 컨스탄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에 맞춰가지고 계산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컨스탄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관계식을 쓰는 거죠. 이런 관계식. 물론 T는 고도와 일차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게 그리고 강의노트는 오타 33페이지, 오타 수정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의노트는 지금 계속부터
설정한 강력수 파일을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서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위치에서의 압력은 그 위치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돼요? 대기압이 아니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동일한 위치에서는 같은 높이 있을 때는 압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 델타 H라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대기압이고 서피스 텐션이 없고 이게 평평하면은 대기압이 맞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모순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평평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표면이 수면이 평평하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그건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전에 있겠듯이 여기는 대기압이고. 근데 여기서 같은 위치에서는 같은 위치 안에서 같은 위치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압력이 같은 높이에서는 압력이 그냥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모순이 되죠. 왜냐면 평면일 경우에 수면.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밖과 안의 압력이 지금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물방울을 했을 때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안에 있는 압력하고 밖에 있는 압력 이건 어떻게 되죠? PR 마이너스 이건 어떻게 되죠? 식이 R에 서피스 텐션이 시그마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값이 얼마나 넣어야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컬베처가 있을 경우에 밖과 안에 압력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안이 밖에보다 얼마만큼 커요? 이것만큼 더 큽니다. 만약 여기 컬베처가 있다면 기존에 우리가 마노미터를 계산할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면이 대기하고 접한 면이 수평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컬베처가 존재하면은 그렇게 바로 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반지름을 이 공면의 반지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서피스 텐션을 시그마라고 하면은 안에 있는 압력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 쓰면 되겠죠. 여기도 대기가 들어가는데 안에 있는 압력은 밖에 있는 압력은 대기야. 그리고 이거는 R.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기에 이 안에 있는 압력은 어떻게 되냐? PI. 내부의 관에 이렇게 볼록한 면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압력을 여기 있는 대기압에 비해서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만큼 더 큰 압력이 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수평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평인 경우에는 이 수평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R 값이 수평인 경우에는 R 값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되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그때는 PI나 동일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컬베처가 존재할 경우에는 컬베처는 다시 말해서 표면 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표면 장력에서는 내부에 있는 압력이 외부에 있는 압력보다 크게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그러면 저 경우에는 표면 장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면 장력의 방향은 아무튼 대칭이야 대칭. 아니 여기서 표면 장력 방향은 어떻게 되냐? 우리 대칭으로 그릴게요. 대칭으로 다시. 대칭. 했을 때 표면 장력의 방향은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레디어스 R. 그러면 그 경우에는 자유물체도로 그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정지했다는 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물체도로 그리기가 좀 애매해. 이것도 자유물체도 그리기가 쉽죠. 이렇게 잘라서. 근데 이거는 여기 자유물체도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요 문제보다는 약간 좀 어드밴스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물체도 사용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거보다는 이것이 자유물체도를 굳이 학교를 원한다면 그냥 본인이 아무데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되긴 되는데 굳이 이걸 쓰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럼 똑같이 지금도 잘 했는데 그럼 여기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의 압력. 여기는 지금 대기압이야. 여기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크게 되게 잘했어요. 보통 이렇게 블록했을 때는 블록한 면에 안쪽에 있는 거가 바깥쪽에 있는 거가 있을까? 여기는 대기압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대기압보다 작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로 G 델타 H를 갖다가 더해주면은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지금 뭐야? 대기압이죠. 그렇죠. 여기는 대기압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낮아지겠죠. 근데 여기는 또 대기압이야.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건 대기압보다 낮겠죠. 네? 그걸 서피스 텐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볼록한 면에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서의 압력이 안쪽에 있는 부분의 압력보다 항상 크다 작다? 작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걸 자유물체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의 압력은 여기랑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압력은 어떻게 돼요? P. 그럼 여기 있는 압력은 어떻게 돼요? 여기를 갖다가 P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를 P1이고 여기를 2라고 여기를 2라고 합시다. 그러면 P1 마이너스 P2는
물론 피트는 대기압이고. 자, 어떻게 돼요? 로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델타. 이게 마이너스냐면 만약 여기 갖다가 기준에서 깊이를 한다면은 여기를 기준에서 깊이를 사용한다면은 이게 깊이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델타 H가 되겠죠. 그럼 T1은 로지 마이너스 델타 H 플러스 T2고 T2는 자, T2에서 이만큼을 뺐을 때 P1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의 압력은 여기에서 압력보다 낮고 물론 여기는 대기압보다 낮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뭐예요? 여기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커버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커버처 값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P1 마이너스 PA PM은 그러면은 항상 커버처의 안쪽을 갖다가 앞에다 둡니다. PATM 그리고 빼기 P1 이게 바로 여기서 이것이 벤진이 R이라고 했을 때 얘는 그러면 R은 어떻게 돼요? R은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로지 요 커버처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게 수평이면은 그냥 대기압이라고 쳐도 되는데 수평이 아니고 이렇게 곡면을 갖게 될 경우 표면 장력이 작용하고 그 표면 장력에 의해서 여기과 여기는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 볼록한 부분의 바깥쪽 부분은 항상 압력이 작다. 그러니까 얘가 대기압보다 작겠죠. 그런데 로지 델타 H만큼 더해주면은 여기서 대기압을 만들어주고 당연히 이 대기압은 얘랑 일치해야겠죠. 여기 있는 기압은 여기 있는 기압이랑 일치해야겠죠. 근데 여기는 대기압이니까 여기가 대기압이 되고 당연히 이로 올라가면은 얘는 여기 있는 기압보다 낮게 되고 그러면서 대기압보다 낮게 되죠. 근데 밖에 쪽이 또 대기압이야. 그러면 여기 컬베처를 보면은 당연히 볼록한 부분의 바깥 부분이 압력이 낮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마노미터인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서브스텐션을 무시하고 계산했습니다.
이제 관이 아주 미세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대충 뭐 서피스 텐션은 그냥 무시한다. 이거 이제 본 거죠. 미세관이 아니라 이제 관이 굉장히 미세하면 이제 그 서피스 텐션을 갖다 무시할 수 없는데 관이 이제 좀 넓다고 치면은 이제 뭐 그렇게 고려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기하고 접하고 있으면은 그냥 대기압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곡면이 확실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이제 대기압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죠. 관이 이제 관의 그 내경이 작을 경우, 관의 내경이 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걸 같이 이 면에서는 약간의 곡면을 취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면이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에 압력 차이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요 밑에 있는 압력이랑 위에 있는 압력이랑 바로 밑에 있는 압력이랑 위에 있는 압력이랑 어떻게 돼요? 같죠. 왜냐면 이건 R이 무한대입니다. 보통 R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경, 관의 내경이 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플랫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대충 플랫하다고 치면 이제 위 아래가 이제 거의 동일하다고 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노미터 계산할 때 공기와 접합면의 대기압은 공기와 접합면의 압력은 대기압과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여기서의 이 D하고 이 R은 다른 거예요. 이 D하고 이 R. 이거는 곡면의 R은 곡면의 커버처, 곡면의 반점을 나타내는 거고 이 D는 내경, 이 튜브의 내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게 아닙니다. 뭐 같을 수도 있어요. 그 이 면이 평면, 그러니까 수평이면은 그런데 이제 곡면을 같을 경우에는 얘하고 얘는 같을 수가 없죠. 이게 뭐 그러니까 반지름을 두 번 곱했을 때 반드시 D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수평인 경우에만 반지름을 두 번 곱했을 경우에 D가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여기보다 압력이 높고 여기는 여기보다 압력이 낮으니까 위로 올라갔고 얘는 높으니까 아래로 내려갔죠. 얘는 압력이 대기압 여기보다 낮으니까 다시 말해서 대기압보다 낮으니까 지금 기둥이 위로 올라간 거고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압력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압력이 여기 있는 압력보다 높으니까 이 면이 다시 말해서 기둥이 아래로 물기둥이 아래로 내려간 거죠. 물기둥이 내려간 거 이상하지만 합니다. 자,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세요. 액체의 바로 윗부분의 공기가 대기압보다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는 그냥 대기압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 밖에 그냥 대기압이잖아. 근데 물을 저렇게 끌어올리려면 압력을 낮춰줘야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페이스 텐션 때문에 끌어올릴 거지. 여기 압력이 낮아서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여기 압력은 똑같은데 요 옆에 있는 서페이스 텐션이 쫙 잡아당겨주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압력이 낮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 서페이스 텐션이 잡아준 거지. 끌어올린 거죠. 이게 여기 이제 서비스 텐션이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텐션 효과에 대한 걸 무시하고 그냥 여기가 대기압이면은 여기도 그냥 대기압 이렇게 취급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와 여기 압력이 서로 같고 만약 여기가 볼록하다면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B의 위에 있는 부분하고 아래에 있는 부분의 압력의 차이도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이 무한에 따라서 위 아래 압력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만약 여기가 볼록하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볼록하다면은 그것에 맞춰서 또 계산해 줘야겠죠. 근데 여기는 다 편하게 계산하려고 그냥 플랫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계속. 질문 안 해. 자, 여기까지 연구 끝나고 시험범입니다. 강의 노트 6까지가 시험범이니까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 시험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강의 노트 7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6까지 뭐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 자, 강의 노트 7로 넘어갑니다. 하이드롤릭 시스템 누가 가르치느냐? 자,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슬라이드 그냥 유압 가르치는 압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보는 겁니다. 자동차 유압 브레이크 이런 거니까 여기는 한 10메가파스칼 정도 될 거예요. 1 ATM 대기압은 보통 0.1메가파스칼이고요. 항공기와 기계의 위협적인 공정치. 항공기는 이제 자동차보다는 압력이 더 커야겠죠. 40메가파스칼. 유압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잭을 해가지고 무거운 걸 올리는 거는 이제 70메가파스칼. 그리고 실험실의 고압용 전기는 100메가파스칼. 거의 1기가 파스칼짜리죠. 굉장히 큰 거. 이런 실험실의 고압용 전기는 잘 만들어져 안 그러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용도별 압력의 크기를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이 정해져가지고 압력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발생시켜서 자동차를 정지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 내용은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힘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정지된 유체에서 정지된 유체예요. 이제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댐의 문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문이 이렇게 있어요. 수문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수문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 수문은 압력을 받겠죠. 힘을 받겠죠. 왜냐? 위에 물이 있으니까 물을 떠받쳐주니까 아무래도 힘을 받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의 무게를 바로 여기다 쓴다기보다 여기서 발생하는 압력을 계산해서 위치별 압력을 계산해서 그 압력을 다 적분을 해서 이 수문이 받는 힘을 계산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댐에 문이 있으면은 그 문이 받는 압력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요 섹션 3-4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 수면은 당연히 이건 이제 저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압력은 대기압이라고 봐도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서피스 텐션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서피스 텐션이 작용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표면장력의 효과가 크려면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야 돼요. 이건 뭐 이렇게 뭐 유절부와 같이 저수지가 있으면 넓은데 뭐 서피스 텐션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대기압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이 이렇게 차여 있고 그럼 이 물에 의해서 압력이 쭉 발생을 하겠죠. 수압이. 그래서 그 수압이 발생하면은 그 수압을 여기다가 다 골고루 적분을 해주면은 전체 이 수문이 받는 힘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 수문을 갖다가 이제 이쪽 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좌표는 지금 이쪽이 G고 이쪽이 Y고 이쪽이 X, X, Y. 그렇죠? 이쪽이 X. 이거는 X가 이쪽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G가 되니까 X는 이쪽 방향. 이게 바로 이 X 방향. 그리고 Y, Y는 이쪽 Y. 그리고 이 수문에서의 이제 중심, 뭐 무게 중심이라고 뭐 얘기해도 되겠죠? 아무튼 Center of Pressure, Point of Application of Vector. 이건 이제 중심점이에요. Center of Pressure, 압력의 중심점.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압력에 의해서 힘이 발생을 하고 부분적으로 그 힘을 갖다가 쭉 다 더해주면은 전체의 힘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 물이 이 수문에 작용하는 전체 힘을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요거는 힘이고 요 뒤에는 뭐냐면은 요 면에서의 서피스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Hydraulic Force on the Submerged Surfaces.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재료학 시간에 배운 모어서클이죠. 그래서 여기 모어서클인데, 자, 정지된 유체 내에서는 압력만 작용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요것밖에 없어요. 모어서클을 돌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 모어서클의 반지름이 빵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XX, 시그마 YY 다 똑같게 마이너스 P가 됩니다. 문제 정지된 유체입니다. 왜냐하면 시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정지된 유체에서는 시어 스트레스가 없고 시어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 XX, YY, GG 다 마이너스 P 압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달 능력이 정지 유체 내에서 전달 능력이 없으므로 압축 수질 능력 성분이 압력력만 작용하며 정 5에서의 능력성들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전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압축 수직 응력만 작용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정능면 쪽에 쓰면 압축 수직 응력만 작용하고 이런 전달 능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스트레스 텐스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고 전달 능력을 나타내는 이 사이드 이 텀들은 다 0이 될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이미 다 배운 거죠. 스트레스 벡터를 구하려면은 이 스트레스 텐서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면에 대한 노멀 벡터, 그 벡터 선들을 여기다 넣었을 경우에 그 면에서의 스트레스 벡터, 응력 벡터 선들을 알 수 있고, 거기다가 면적을 곱해주면은 그 부분에서 그 특정 그 부위에서에 대한 서피스 포스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 텐서를 알 수 있고, 스트레스 텐서가 주어지고, 이제 노멀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노멀 벡터를 갖다가 있어보. 이런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압력만 존재할 때, 예를 들어서 E1, X 방향의 스트레스 벡터를 구하겠다 그러면은 그쪽 방향에 대한 노멀 벡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겁니다. 그래서 1, 0, 0 x 방향을 수직 벡터로 갖고 있는 면에서의 응력 벡터를 구하는 거는 스트레스 텐서에다가 그쪽 x 방향의 유닛 벡터를 갖다가 곱해주면은 x 방향의 스트레스 벡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p 제로 제로, 마이너스 p 1 제로 제로, 이거는 마이너스 p 유닛 벡터 x 방향의 유닛 벡터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p n. 이게 바로 이겁니다. 간단한 얘기죠. 자, 이 방향에서의 응력 벡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거기 이 방향에 대한 그게 지금 유닛 벡터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수직 벡터로 갖고 있는 면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스트레스 텐서에다가 이것을 곱해주면은 그 면에서의 스트레스 벡터를 구하게 되죠. 그거 값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벡터를 구하고자 하는 면이 이 면입니다. 이것을 수직 벡터로 갖고 있는 면에 대해서 스트레스 벡터를 구하는 식이에요. 저번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스트레스 텐서를 알고 면적 벡터를 알고 있으면 두 개를 곱하면은 그 면적에서의 서피스 포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면적에 받는 힘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트레스 텐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특정 면에서의 서피스 벡터를 갖다가 여기다 곱해주면은 그 특정 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서피스 포스를 그 면에서의 서피스 포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다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긴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서피스 포스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것을 갖다가 지금 기존에 이제 여러 과정을 갖다가 미리 설명을 하고 이제 그것을 여기다 적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 특정 지점을 딱 찍어서 봅시다. 자, 이 지점에서 요 면을 갖다가 요 면에서 수직한 방향의 서피스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dA. 그래서 요 면의 수직한 방향. 이게 바로 서피스 벡터 dA.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요 면에서의 서피스 포스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그 면에서의 서피스 포스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겁니다. DFS, 이게 서피스 벡터죠? 요거는 마이너스 P, DA. 서피스 벡터에다가 압력을 곱하면은 요 면에서의 서피스 포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의 서피스 폴스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럼 전체에 대한 서피스 폴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전체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이 전체 면적에 대한 서피스 폴스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이 특정 굉장히 작은 면적에 대한 폴스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전체 면적에 작용하는 폴스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전체 면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경우에 크기만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벡터가 아니라 크기를 선택했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FR의 크기는 결론적으로 벡터만 빼면 되죠. 그래서 벡터를 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방향성을 뺀 요 절대값,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서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dA, P는 지금 각각의 위치에서의 압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P0라고 했을 때 H만큼 내려갔을 때 여기의 압력은 어떻게 되냐? P0 플러스 로우 GH. H는 물론 깊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GH 곱하기 DA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H는 어떻게 되느냐? 이 Y좌표를 봤을 때는 Y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게 Y고 여기 H가 Y 사인 세타가 H가 되기 때문에 H를 Y 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P0 로우 G H 대신에 Y 사인 세타를 갖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DA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항이 나왔는데 이걸 적분교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 적분, 두 번째에 대해서 적분. 첫 번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P0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전체 수문의 면적이 되는 거죠. D를 A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당연히 그게 A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Y에 대해 D를 곱해서 전체에 대해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YCA입니다. A는 수문의 면적이고 그리고 요거는 요 센트로이드 센터 오브 프레셔 요거의 Y좌표입니다. 센터 오브 프레셔의 Y좌표가 Y 서브 C가 되고 그래서 Y 서브 C 곱하기 A가 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A고 얘는 YC 곱하기 A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은 A를 밖으로 보내면은 P0 플러스 로지 YC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근데 YC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YC 사인 세타는 결론적으로 HC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높이로 바꾸면은 YC 사인 세타는 결론적으로 높이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HC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Y에서 H로 바꾼 거는 여기가 YC의 사인 세타를 곱했기 때문에 H 높이 또는 깊이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우리는 또 P 서브 C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센터 오브 프레셔. 센터인 지점에서의 프레셔의 값을 P 서브 C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에서의 프레셔 값 곱하기 A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이 수물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여기에 작용하는 힘, 여기에 압력이 작용했을 때 여기 이제 물이 존재하니까 여기에 대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작용하겠죠. 그 수압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이 문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P 서브 C 곱하기 A가 된다. 이 식을 계속 전개하다 보면은 P 서브 C 곱하기 A가 되는데 P 서브 C는 뭐냐면은 센터로 프레셔인 지점에서의 압력과 이 수문의 전체 면적을 곱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수문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R은 A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수문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는 저 수문의 중심 지점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에다가 이 수문의 면적을 곱합니다. 길게 계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한 3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내용을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벡터, 다시 말해서 서피스 폴스로 구하고 싶은 면에서의 서피스 벡터를 갖다 다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텐서에다가 그 서피스 벡터를 곱하면은 우리가 서피스 폴스를 구하고 싶은 면에서의 서피스 폴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 텐서를 알고 스트레스 텐서는 지금 전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나와. 그리고 우리가 서피스 폴스를 구하고 싶은 그 면에서의 서피스 벡터를 알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면은 바로 그 서피스의 서피스 폴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서피스 폴스 이렇게 나타나는데 앞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P가 있으니까 이걸 마이너스 P로 밖으로 뽑아내면은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이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수문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한 거죠. 이거는 지금 부분적으로 국부적인 위치에서의 서피스 폴스를 계산하는 식이죠. 그래서 D가 된 겁니다. 굉장히 국부적인 면에서의 작용하고 있는 서피스 폴스고, 물론 이 P가 이제 전체적인 면 쪽에서는 P 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계속 변하는 걸 고려해줘서 적분을 하면은 전체 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서피스 폴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A면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면 A면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좀 전에 것은 베타의 요 방향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기만 계산했는데 여기 지금 베타까지 집어넣어요. 뭐 달라지는 건 크게 없어요. 자, 요 압력은 그대로 P0 로우 G H. H는 물론 깊이를 나타내는 거죠. 또는 P0 G 로우 G Y 사인 세타. H는 Y 사인 세타죠. 아까 그 코디네이트 보면은 좌표를 보면은 Y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FR은 FR K 벡터. FR은 지금 수면의 수직한 방향이죠. 수면의 수직한 방향은 K 방향입니다. 왜 K 방향이냐? G 방향이죠. FR이 G 방향이기 때문에 K 벡터, G 방향이 이 벡터, K 벡터를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자, 오른쪽을 계속 보면 P의 이건 뭐예요? 서피스 벡터예요. 그 면의 수직한 방향. 그러면은 이곳의 서피스 벡터는 마이너스 K죠. 왜냐하면 이쪽이 FR이고 서피스는 그 면의 반대. 서피스의 수직한 벡터는 K 벡터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K가 돼서 요것과 요것을 서로 일치하게 하면은 요 성분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성분이 서로 같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나와서 요 식을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적용해서 그 수문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계산하게 된 거죠. FR은 이쪽이 G 방향이니까 K 벡터 방향이고, 서피스 벡터는 뭐예요? 이곳의 G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K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FRPD에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관계식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P 서브 C는 뭐냐면은 바로 이 중심이 되는 지점, 이 중심이 되는 지점. 거기서의 작용하고 있는 압력에다가 수문의 이 부분에 보면은 요거에서의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은 이 전체 면에 작용하고 있는 서피스 폴스 FR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윗면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의 크기는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P 서브 C를 작용할 수 있는데 이 P 서브 C는 뭐냐면은 센터 프레셔 지점이에요. 구할 수 있으나 이 점이 힘의 작용점은 아니다. 이 점이 힘의 작용점은 아니에요. 이 FR을 계산할 때, FR의 크기를 계산할 때 FR의 크기를 계산할 때 이 지점을 사용을 할 수는 있어도 이 지점이 실제로 FR이 작용하는 점은 아니에요. FR의 크기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점이지
실제로 이 점에서 FR이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FR은 어딘가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FR의 크기를 FR의 크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작용점은 어디냐? 작용점을 계산할 때는 이게 바로 작용점이에요. 이게 바로 작용점이라고 그러고 작용점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미의 축에 대한 작용점에 가해진 합력에 걸리는 모멘트는 동일한 축에 대한 분포력에 대한 모멘트의 합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작용점의 결과. 그래서 이 R'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R 곱하기 R 크로스 프로덕트 DF. 그래서 R 크로스 프로덕트 DF인데 이 DF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P 곱하기 서피스 벡터. 우리는 이제 P에 대한 변화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쭉 하면은 이 R 벡터에 대한 R 프라임 벡터에 대한 X 성분과 Y 성분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이 표면에 작용하는 서피스 포스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서피스 포스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 서피스 포스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은 PC 곱하기 A다. P 서브 C는 뭐냐면은 이 센터 오브 프레셔의 지점입니다. 거기서 작용하는 압력 곱하기 수문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이 수문에 작용하는 전체 서피스 포스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센터 오브 프레셔 지점이에요. 그래서 Y 곱 C 사인 세타 이것이 센터 오브 프레셔 지점. 그리고 그 Y 곱 C는 이 Y 곱 C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